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까지 초봄 수준의 기온을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는 찬 공기가 가득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함이 가득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졌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7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큰 가운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기온 변덕이 크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는데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큰 인명피해가 났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비극을 불렀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냉천 옆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당시 아파트 시설과장 김종균 씨. 그로부터 열흘 뒤 자택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소된 직후 유서처럼 쓴 글에는 검경 수사로 인한 심적 부담과 억울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억울한 죽음을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 이동 안내 방송을 한 뒤 주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근무 시간도 아닌 새벽 4시에 자택인 흥해에서 오천까지 스스로 출근해 주민 대표 등에게 먼저 연락하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문제 삼은 차량 이동 안내 방송 직후에는 김 씨가 전기실 침수 방지 작업을 해 이후의 참사 과정을 알 수 없는 불강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와 유족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정시실에 가니까 천정에 물이 떨어지고 혼자서 비닐을 덮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하면 바깥에는 물이 차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으로.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하천 범람과 침수 위기에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 그 오천 언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담당하는 몇몇만을 책임을 묻는다 하면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당시 흐지부지됐던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가 제대로 출범했다면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범람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일 흰남노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 9명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월성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해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람 장소는 경주시청 원자력 정책과를 비롯해 간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외동읍과 내남면 등 10곳이며 오는 20일 간포읍을 시작으로 문무대왕면과 양남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해체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된 국내 첫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며 해체 계획서에는 안전성 평가와 재염 해체 활동,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종합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몰래 들여오려던 어선과 유통조직이 해경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가뜩이나 고갈되고 있는 대게 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 조업. 해경은 이 어선들의 승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1시 포항시 남구의 한 항포구. 정박한 어선 위에 물건을 잔뜩 담은 자루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루마다 가득 담겨 있는 건 알을 품어 몸통이 동그랗게 부푼 암컷 대게입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이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일당이 현장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50대 선장과 선원, 육상 운반책 등 5명은 암컷 대게 7,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트럭에 실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해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형사들이 일주일 넘게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현장 입항하는 것을 육상에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는 또 다른 항포구에서 어린 대게 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이 입항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포획과 소지, 유통, 가공, 판매가 모두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경북 동해안 중요 어적 자원인 대게 보호에 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모두 방류하고 승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대게 성어기를 맞아 대게 본고장 울진과 영덕에서 대게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울진에서는 오는 22일 후포항 일원에서 2024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가 개막해 25일까지 나흘간 대게 빨리 먹기와 내 손으로 잡는 대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영덕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사 해상공원에서 제27회 영덕대게 축제가 열려 전문 셰프들의 대게 레시피 현장 시식회와 영덕대게 낚시, 대게 싣고 달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지역에 남더라도 성공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의성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 삼성으로 직행한 지역 청년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이 청년,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재학을 했다가 이제 졸업하게 된 졸업생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학생 때 전교생을 위한 코로나 발열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컴퓨터 인재로서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중학교가 1,00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발열 체크를 해야 됐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느 친구가 발열 체크를 했고 어느 친구도 발열 체크를 안 했는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도권의 고등학교 진학을 택할 법도 했지만 민혁 군은 의성에 이제 막 개교한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고향인 경북에서도 컴퓨터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빈 도화지에 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낫지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그림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난생 처음 배워보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4위에 오르더니 결국 졸업 전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등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추가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 기록으로 민혁 군은 삼성전자의 특채로 뽑혀 오는 3월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계속되는 경쟁에도 지치지 않는다는 민혁 군.
언젠가는 경북 소프트웨어고를 졸업한 후배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당찬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추구해왔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약간 공헌하는 거, 사회에 좀 기여하는 것이 제 계속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컴퓨팅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IT 분야에서 크게 자리 잡을 때까지 경상북도가 건재했으면 한다는 민혁군.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꾸며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청소년들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다면 지역 소멸 위기도 차츰 잦아들지 않을까요? MBC 뉴스 이돈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올해 1월 수출이 한 달 전보다 5.6% 늘었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이 발표한 2024년 1월 대구 경북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은 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5.6% 늘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수출이 미국 112%, 중국은 141%가 늘면서 수출 증대를 주도했습니다. 수입은 철강제와 전기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늘면서 12월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수성못이 꼽히는데요. 이 수성못 안에 있는 둥지섬은 울창한 숲을 자랑했습니다만 겨울철새인 민물 가마우즈떼가 몰려들며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떠나지 않고 둥지섬의 털을 잡고 빠르게 번식해서인데 수성구가 둥지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수성못 둥지섬에만 폭설이 내린 듯 새하얗습니다. 물새들이 싼 배설물입니다. 나무도 풀도 땅도 배설물에 덮여 말라 죽어갑니다. 나무도 백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토양도 더 이상 식물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주위를 돌 때는 냄새가 악취가 심하여서 인상을 찌푸리고 구청으로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버드나무와 사철나무로 울창했던 둥지섬이 푸른색을 잃은 건 3년 전부터입니다. 겨울철새 민물 가마우지가 봄이 왔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리지어 섬의 둥지를 틀고 텃새가 됐습니다. 400~500마리 정도 새까맣게 둥지섬 자체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민물 가마우지가 점령하여 외갈이나 청둥오리, 다른 둥지섬에 살던 철새들이 모두 둥지섬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둥지섬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섬 사이사이에 은색 연이 반짝입니다. 새들의 천적, 독수리 모형도 걸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를 쫓기 위한 겁니다. 섬 안에선 긴 호스를 든 사람들이 나무를 향해 연신 물을 쏩니다. 배설물을 씻어내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올 초 1월에 다시 한 500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섬의 생태계 파괴를 손 놓고 볼 수 없어서 60개 넘는 둥지를 치우고 고사한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봄이 오면 오염된 흙을 갈고 꽃과 나무도 심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얗게 말라버린 둥지섬이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진 수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덕군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덕의 임대주택 50여 채를 준공한 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합과 누에고치에서 유래한 천연 단백질을 이용한 지혈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차영준 교수팀은 이화여대, 가톨릭의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물속에서 접착력이 강한 홍합 접착 단백질과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조직 접착과 지혈이 빠른 나노 섬유막 지혈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스몰에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함이 가득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졌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7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기온 변덕이 크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도 있는데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의성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8도, 의성은 10도 전망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 낮에는 8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